서울의 차가운 겨울, 고아원 문 앞에 놓인 바구니 속에서 한 아기가 울고 있었다. 그 울음은 마치 세상 전부를 향한 외침 같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21살의 은서, 그 아기가 바로 그녀였다. 은서는 고아원에서 자랐다. 사랑이라는 단어를 알기도 전에 외로움을 배웠고 가족이라는 개념을 동화책에서만 만났다. 하지만 그녀의 가슴 속에는 늘 답을 찾고자 하는 불꽃이 타올랐다. 나는 누구인가? 왜 나를 버렸을까? 이 질문들은 그녀의 삶을 뒤흔들며 그녀를 앞으로 밀어붙였다. 은서는 18살에 고아원을 떠나 홀로 서울에 정착했다. 낮에는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밤에는 도서관에서 공부하며 꿈을 키웠다. 그녀의 목표는 명확했다. 언젠가 자신의 뿌리를 찾고 세상에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 그녀는 뛰어난 성적으로 대학에 입학했고 전자공학을 전공하며 기술의 세계에 빠져들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늘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사랑, 그리고 소속감에 대한 갈망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은서는 우연히 한 전자회사 인턴십 공고를 보았다. 최엔코 테크놀로지. 한국에서 가장 혁신적인 기업 중 하나로 그 이름만으로도 사람들의 가슴을 뛰게 했다. 은서는 망설임 없이 지원서를 제출했다. 그녀는 몰랐다. 그곳이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장소라는 것을. 인턴십 첫날, 은서는 긴장한 채 회사 로비에 서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낡은 노트북 가방이 들려 있었고 눈에는 설렘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다. 그때 한 여성이 그녀에게 다가왔다. 김은서 씨, 부드럽지만 단단한 목소리. 은서는 고개를 들었다. 그 여성은 지민이었다. 30대 초반, 날카로운 눈매와 따뜻한 미소를 동시에 지닌 그녀는 최엔코의 프로젝트 매니저였다. 환영해요. 저와 함께 일하게 될 거예요. 지민의 말투는 단호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묘한 온기가 있었다. 은서와 지민은 곧 팀으로 일하기 시작했다. 지민은 은서에게 단순한 상사가 아니었다. 그녀는 은서의 아이디어를 진지하게 듣고 때로는 따뜻한 조언으로 그녀를 다독였다. 은서는 지민의 자신감과 열정에 끌렸다. 지민은 은서에게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공간을 만들어주는 듯 했다. 하지만 은서는 자신의 감정을 정의할 수 없었다. 그녀는 늘 자신을 숨기며 살아왔기에 새로운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법을 몰랐다. 그러나 운명은 은서를 가만두지 않았다. 인턴십 프로그램 중 그녀는 회사 대표인 최상혁 회장을 만났다. 50대 초반의 그는 카리스마 넘치는 인물이었다. 그의 눈을 보는 순간 은서는 알 수 없는 떨림을 느꼈다. 그의 얼굴은 어딘가 낯익었다. 어디서 만난 적이 있나? 은서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하지만 그 질문은 곧 다른 충격으로 묻혔다. 최 회장이 그녀에게 말했다. 김은서, 자네 이력서를 읽었네. 고아원 출신이라지? 대단해. 여기까지 온 게 그의 말투는 진심이었지만 은서는 그의 눈빛에서 무언가 숨겨진 이야기를 읽었다. 며칠 뒤, 은서는 우연히 지민의 사무실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발견했다. 그 사진에는 젊은 최상혁과 한 여성이 있었다. 그리고 그 여성의 목걸이는 은서가 고아원에서 받은 유일한 유품과 똑같았다. 은서의 심장이 멈춘 듯 했다. 설마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들여다보았다.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다. 최상혁이 그녀의 친부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하지만 진실은 그렇게 쉽게 다가오지 않았다. 은서는 자신의 감정을 숨기며 조사를 시작했다. 그녀는 고아원 기록, 오래된 서류, 그리고 지민의 도움을 받아 과거를 파헤쳤다. 지민은 은서의 비밀을 알게 되면서도 그녀를 믿고 곁을 지켰다. 두 사람의 관계는 점점 깊어졌다. 은서는 지민에게 처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열었다. 나 너한테 끌려. 근데 이게 뭔지 모르겠어.
그녀의 고백은 떨렸지만 진실했다. 지민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은서야, 사랑은 이름이 필요 없어. 그냥 느끼는 거야? 그러나 은서의 마음은 복잡했다. 그녀는 자신이 레즈비언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두려웠다. 한국 사회에서, 특히 보수적인 환경에서 그녀의 정체성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터였다. 게다가 그녀는 최상혁과의 관계를 밝혀내야 했다. 그녀는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었을까? 은서의 마음은 갈등으로 뒤덮였다. 지민에 대한 감정은 점점 강해졌지만 그녀는 자신의 정체성을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했다. 한국 사회는 여전히 동성애에 대해 보수적인 시선을 보냈다. 길거리에서 손을 잡고 다니는 연인들을 보며 은서는 부러움과 두려움을 동시에 느꼈다. 내가 사랑할 자격이 있을까? 그녀는 밤마다 잠들기 전 스스로에게 물었다. 한편 최상혁에 대한 의심은 그녀를 놓아주지 않았다. 은서는 고아원에서 받은 목걸이를 꺼내 들여다보았다. 은색 펜던트에는 작은 글씨로 기.S가 새겨져 있었다. 그녀의 이름, 김은서의 이니셜이었다. 이 목걸이가 그녀와 최상혁을 연결하는 단서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녀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녀는 지민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았다. 지민 언니, 내가 미쳤다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최 회장이 내 아버지일지도 몰라. 지민은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은서의 손을 잡았다. 너 혼자 이걸 감당할 필요 없어. 내가 도울게. 지민의 도움으로 은서는 최상혁의 과거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녀는 회사 서버에서 오래된 기록을 찾았고 고아원과 관련된 자료를 뒤졌다. 그러던 중 그녀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 최상혁은 젊은 시절 한 여성과 깊은 관계에 있었고 그 여성은 은서가 태어난 해에 갑작스럽게 사라졌다. 은서는 그 여성이 자신의 어머니일 가능성을 떠올렸다. 하지만 최상혁은 왜 그녀를 버렸을까? 그녀는 그 이유를 알아내야 했다. 인턴십 프로젝트는 점점 더 바빠졌다. 은서와 지민은 밤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새로운 AI 칩 개발에 몰두했다. 그 과정에서 두 사람은 점점 더 가까워졌다. 어느 날 사무실에 단둘이 남아있을 때 지민이 은서에게 말했다. 너 진짜 대단해. 이렇게 힘든 일을 해내면서도 포기하지 않잖아. 은서는 지민의 말에 얼굴이 붉어졌다. 그녀는 용기를 내어 말했다. 언니, 나 너 없으면 이거 못했을 거야. 지민은 웃으며 은서의 손을 잡았다. 그 순간 사무실의 불빛 아래 두 사람의 눈빛이 얽혔다. 은서는 처음으로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그녀는 지민에게 키스하고 싶다는 충동을 느꼈다. 하지만 그 순간 문이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다. 늦게까지 일하고 있군. 최상혁이었다. 은서와 지민은 황급히 손을 놓았다. 최상혁은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한 듯 했지만 은서는 그의 시선이 자신에게 오래 머무는 것을 느꼈다. 그는 말했다. 은서, 자네 작업물 봤네. 아주 인상적이야. 내일 내 사무실로 와 할 이야기가 있어. 은서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최상혁이 그녀의 과거를 아는 걸까? 아니면 단순히 프로젝트에 대한 이야기일까? 다음 날, 은서는 떨리는 마음으로 최상혁의 사무실에 들어섰다. 그는 책상에 앉아 그녀를 바라보았다. 은서, 자네 이력서를 다시 읽어봤네. 고아원에서 자란 게 쉽지 않았을 텐데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은서는 그의 눈빛에서 무언가 숨겨진 감정을 읽었다. 그녀는 용기를 내어 물었다. 회장님, 혹시 제 어머니를 아시나요? 최상혁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다. 왜 그런 질문을 하는 건가?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은서는 목걸이를 꺼내 보여주었다. 이거 고아원에서 받은 유일한 물건이에요. 회장님 사진에서 똑같은 걸 본 것 같아요. 최상혁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건 내가 준 거야? 오래전에 은서의 숨이 멎었다. 그녀는 물었다. 그럼 제가 회장님의 하지만 최상혁은 그녀의 말을 끊었다. 지금은 그 이야기 할 때가 아니야. 나가봐.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은서는 사무실을 나와 복도에서 무너지듯 주저앉았다. 지민이 달려와 그녀를 안았다. 은서야, 괜찮아. 은서는 흐느끼며 말했다. 그가 내 아버지야. 근데 날 왜 버린 거지? 지민은 은서를 꼭 끌어안으며 말했다. 너 혼자가 아니야? 내가 곁에 있을게. 그 순간 은서는 지민의 품에서 처음으로 진정한 안식을 느꼈다. 은서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했다. 최상혁이 그녀의 아버지라는 사실은 그녀의 세계를 뒤흔들었다. 하지만 왜 그는 그녀를 버렸을까? 그리고 왜 지금도 진실을 말하지 않는 걸까? 은서는 답을 찾기 위해 더 깊이 파고들기로 했다. 그녀는 지민과 함께 고아원의 옛 기록을 뒤졌고 최상혁의 과거를 조사했다. 한편 은서와 지민의 관계는 점점 더 깊어졌다. 두 사람은 사무실 밖에서도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다. 서울의 한강변을 걷거나 작은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서로의 이야기를 공유했다. 지민은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았다. 나도 예전엔 나 자신을 받아들이는 게 어려웠어. 가족들, 친구들 다들 나를 이해하지 못했지? 근데 결국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날 사랑해줄까? 지민의 말은 은서의 가슴을 울렸다. 그녀는 지민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너랑 있으면 내가 나로 있어도 괜찮은 것 같아. 하지만 이 행복한 순간들은 오래가지 않았다. 회사 내에서 은서와 지민의 가까운 관계를 눈치챈 동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저 둘, 좀 이상하지 않아? 지민 매니저가 인턴을 너무 챙기는 거 아니야? 이런 말들이 은서의 귀에 들어왔다. 그녀는 다시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내가 지민 언니를 좋아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날 어떻게 볼까? 그녀는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고 싶었다. 하지만 지민은 달랐다. 그녀는 당당했다. 은서야, 사랑은 부끄러운 게 아니야.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든 그건 우리의 자유야. 은서가 지민에게서 힘을 얻는 동안 최상혁과의 관계는 점점 더 긴장감이 돌았다. 은서는 그의 사무실을 다시 찾아갔다. 이번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회장님, 제 어머니가 누구예요? 왜 저를 고아원에 버렸죠? 최상혁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은서, 그건 복잡한 일이야. 내 어머니 그녀는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었어. 하지만 우리는 함께할 수 없었지. 그의 눈에는 깊은 후회가 담겨 있었다. 은서는 더 캐물으려 했지만 최상혁은 말을 돌렸다. 지금은 프로젝트에 집중해. 그게 내 미래를 위한 길이야? 은서는 그의 말에 분노를 느꼈다. 미래. 제 과거도 모르는데 무슨 미래를 말하는 거죠? 그녀는 사무실을 뛰쳐나왔다. 지민은 그런 은서를 위로하며 말했다. 그가 말하지 않으려 해도 우린 진실을 찾을 수 있어? 너 혼자 아니야. 지민의 말은 은서에게 큰 힘이 되었다. 며칠 뒤 은서는 고아원에서 오래된 편지 한 통을 발견했다. 그 편지에는 그녀의 어머니 혜진이라는 여성이 최상혁에게 보낸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 상혁, 우리 아이를 지켜줘. 하지만 난 너와 함께할 수 없어. 편지의 끝에는 눈물 자국이 번져 있었다. 은서는 그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어머니는 그녀를 버린 것이 아니었다. 무언가 그녀를 떠나게 만든 이유가 있었던 것이다. 은서는 지민과 함께 이 편지를 최상혁에게 보여주기로 했다. 하지만 그 순간 회사 내부에서 큰 위기가 터졌다. 최앤코의 AI 칩 프로젝트가 경쟁사에 유출될 뻔한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은서와 지민은 프로젝트를 지키기 위해 밤낮으로 뛰어다녔다. 이 과정에서 은서는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며 팀의 신뢰를 얻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다.
진실을 마주할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었다. 프로젝트 유출 위기는 은서와 지민을 더욱 단단하게 묶었다. 두 사람은 밤새 데이터를 분석하고 보안 시스템을 점검하며 위기를 극복했다. 이 과정에서 은서는 지민의 리더십과 침착함에 다시 한번 감탄했다. 언니, 어떻게 이렇게 침착할 수 있어? 은서가 묻자 지민은 웃으며 대답했다. 너 때문이야. 내가 옆에 있으니까 나도 더 강해지는 기분이 들어. 위기가 해결된 후 팀은 작은 축하 파티를 열었다. 그 자리에서 지민은 은서에게 조용히 속삭였다. 오늘 밤 나랑 한강 가고 싶어. 은서는 망설였지만 지민의 눈빛에 끌려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두 사람은 한강변에서 별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나눴다. 은서는 용기를 내어 말했다. 나 너한테 정말 빠졌어. 근데 무서워. 사람들이 우릴 어떻게 볼까? 지민은 은서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은서야, 세상은 변하고 있어?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사랑한다면 그걸로 충분해. 그 순간 지민이 은서에게 키스했다. 은서는 처음으로 자신의 모든 두려움을 내려놓고 그 순간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다음 날 회사에서 은서와 지민의 관계를 의심하는 소문이 퍼졌다. 누군가 그들의 한강 데이트를 목격하고 이를 동료들에게 퍼뜨린 것이다. 은서는 다시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그녀는 지민에게 말했다. 우리 좀 떨어져 있는 게 낫지 않을까? 지민은 상처받은 표정으로 대답했다. 은서, 너 지금 나를 밀어내는 거야. 두 사람 사이에 처음으로 균열이 생겼다. 한편 은서는 최상혁과의 대화를 이어갔다. 그녀는 편지를 보여주며 물었다. 혜진이 제 어머니죠? 왜 그녀는 떠난 거예요? 최상혁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혜진은 병이 있었어. 그녀는 너를 지키기 위해 떠났지. 그리고 나도 그때는 너무 어렸어. 너를 지킬 힘이 없었어.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은서는 충격을 받았다. 그녀의 어머니는 그녀를 사랑했지만 그녀를 지킬 수 없었던 것이다. 은서는 최상혁에게 말했다. 그럼 왜 지금까지 날 찾지 않았죠? 왜 날 고아원에 내버려뒀어요? 최상혁은 고개를 숙였다. 미안하다. 은서. 난 너를 찾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어. 그의 말은 진심이었지만 은서의 상처를 치유하기엔 부족했다. 은서는 지민과의 관계와 최상혁과의 진실 사이에서 갈등했다. 그녀는 자신의 정체성을 받아들이고 동시에 가족의 비밀을 풀어야 했다. 지민은 그런 은서를 지지하며 말했다. 너 자신을 사랑해야 해. 그래야 다른 사람도 너를 사랑할 수 있어. 지민의 말은 은서에게 큰 울림을 주었다. 은서는 결심했다. 그녀는 자신의 정체성을 당당히 드러내고 최상혁과의 관계를 정리할 것이다. 하지만 그 과정은 쉽지 않았다. 회사 내에서 소문은 점점 더 커졌고 은서와 지민은 점점 더 많은 시선을 받았다. 은서는 자신의 사랑과 진실을 지키기 위해 싸워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은서는 자신의 감정을 정리하기 위해 시간을 가졌다. 그녀는 지민에게 말했다. 나 너를 사랑해. 근데 내가 먼저 나를 받아들여야 할 것 같아. 지민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은서, 난 기다릴게. 내가 준비될 때까지. 지민의 말은 은서에게 큰 힘이 되었다. 한편 은서는 최상혁과 다시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그녀는 그의 사무실로 찾아가 단호하게 말했다. 회장님, 아니 아버지. 저를 버린 이유가 뭐였든 이제 저는 제 삶을 살아갈 거예요. 하지만 당신이 제 아버지라면 저를 인정해줘요. 최상혁은 놀란 표정으로 은서를 바라보았다. 그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그리고 마침내 말했다. 은서, 내가 잘못했어. 너를 다시 잃고 싶지 않아.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은서와 최상혁은 서서히 관계를 회복하기 시작했다. 그는 은서에게 과거를 털어놓았다. 혜진은 암으로 투병 중이었고 은서를 지키기 위해 고아원에 맡겼다고 했다. 최상혁은 그녀를 찾으려 했지만 자신의 약함 때문에 포기했다고 고백했다. 은서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분노와 연민을 동시에 느꼈다. 회사 내에서 소문은 여전히 은서와 지민을 괴롭혔다. 은서는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지민과 함께 회사 동료들 앞에서 당당히 손을 잡았다. 저희가 서로 사랑해요. 그게 잘못된 거라면 저희가 틀린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동료들 사이에서 침묵이 흘렀고 몇몇은 박수를 쳤다. 지민은 은서의 손을 꼭 잡으며 미소 지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들을 받아들인 것은 아니었다. 일부 동료들은 그들을 비판했고 심지어 최상혁에게 이 사실을 보고했다. 최상혁은 은서를 불러 물었다. 은서, 이게 사실이야. 은서는 고개를 들고 대답했다. 네, 사실이에요. 저는 지민을 사랑해요. 그리고 그걸 부끄러워하지 않을 거예요. 최상혁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말했다. 너 정말 강하구나. 나보다 훨씬. 은서와 지민은 회사 밖에서도 당당히 함께 다녔다. 그들은 서울의 거리에서 손을 잡고 카페에서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은서는 처음으로 자신이 진정으로 자유롭다고 느꼈다. 하지만 이 자유는 쉽게 얻어진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정체성을 받아들이기 위해 그리고 사랑을 지키기 위해 많은 것을 싸워야 했다. 은서와 지민의 관계는 점점 더 단단해졌다. 그들은 서로에게 힘이 되었고 세상의 시선에도 굴하지 않았다. 은서는 자신의 과거와 현재를 받아들이며 점점 더 자신감이 생겼다. 그녀는 최상혁과도 더 자주 대화를 나누며 아버지와 딸로서의 관계를 쌓아갔다. 하지만 회사 내에서 그들을 반대하는 목소리는 여전히 존재했다. 일부 임원들은 은서와 지민의 관계가 회사 이미지에 좋지 않다고 주장했다. 최상혁은 이 문제로 고민에 빠졌다. 그는 은서에게 말했다. 회사에선 내가 좀 더 조심했으면 좋겠어. 난 너를 지지하지만 세상은 아직 준비가 안 됐을지도 몰라. 은서는 그의 말에 실망했다. 아버지, 저를 받아들이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제 사랑도 받아들여야죠. 은서의 말은 최상혁의 가슴을 찔렀다. 그는 자신의 딸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했다. 한편 은서와 지민은 회사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며 모두의 인정을 받았다. 그들의 AI 칩은 시장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고 은서는 인턴에서 정식 직원으로 승격되었다. 지민은 은서를 자랑스러워하며 말했다. 너 정말 대단해. 내가 너한테 배워. 은서와 지민은 함께 미래를 꿈꾸기 시작했다. 그들은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를 얻어 함께 살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이 모든 행복은 또 다른 시련을 예고했다. 최상혁이 갑작스럽게 건강 문제를 겪으며 쓰러진 것이다. 은서는 병원으로 달려갔다. 최상혁은 병상에 누워 그녀에게 말했다. 은서, 내가 잘못한 걸 다 갚고 싶었는데 시간이 부족할지도 몰라. 은서는 눈물을 흘리며 그의 손을 잡았다. 아버지, 아직 늦지 않았어요. 우린 함께 할 시간이 많아요. 최상혁의 병은 심각했지만 그는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 은서는 그를 간호하며 아버지와의 시간을 소중히 여겼다. 지민은 그런 은서를 묵묵히 지지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가장 큰 힘이 되었다. 최상혁은 점차 회복되었고 은서와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다. 그는 은서와 지민의 사랑을 완전히 받아들였다. 너희가 행복하다면 그걸로 충분해. 그의 말은 은서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최상혁은 회사 내에서 다양성을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새로운 정책을 도입했다. 은서와 지민은 이 변화의 중심에 있었다. 은서는 자신의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나누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회사 내 세미나에서 자신의 고아원 경험과 정체성을 밝혔다. 저는 고아원에서 자랐고 레즈비언입니다. 하지만 저는 제 자신을 사랑해요. 그리고 저를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믿어요. 그녀의 말은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울렸다. 지미는 그런 은서를 보며 눈물을 흘렸다. 은서와 지미는 결국 함께 아파트를 얻어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들은 서로를 위해 그리고 세상을 위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로 다짐했다. 은서는 최상혁과도 가족으로서의 시간을 보내며 과거의 상처를 치유해갔다. 마지막 장면은 서울의 한강변에서 펼쳐졌다. 은서와 지미는 손을 잡고 별을 바라보았다. 은서는 말했다. 내가 이렇게 행복할 자격이 있을까? 지미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은서야, 넌 세상 누구보다 그럴 자격이 있어.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으며 새로운 시작을 약속했다. 은서의 삶은 고아원에서 시작되었지만 그녀는 사랑과 용기로 자신의 길을 찾았다. 그녀는 더 이상 버려진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을 사랑하고 세상을 바꾸는 강한 여성이었다.